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2일 새벽 2시입니다. 황영웅 사태를 보면서 또 요사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둘러싼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속느냐? 왜 선동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느냐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배워서 또는 머리가 나빠서 잘 속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보다도, 즉 이스라엘 국민보다도 한국 사람들 평균 IQ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학 진학률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가장 많이 배웠다는 이야기니까 절대로 속으면 안 되죠.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는데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제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북한이 쏜 의뢰의 파편까지 건져 올렸는데 그 파편에 1번이라고 한글로 써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2010년 11년 이런 무렵에는 어른들의,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30%나 되었습니다. 더 가공할 현상은 배운 사람일수록, 즉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속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국민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대학원 졸업자가 훨씬 더 잘 속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들을 저는 배운 무식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상이 황영웅을 학폭 프레임에 넣어가지고 황영웅을 매질하고 황영웅을 짓밟고 하는 이런 풍조로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IAEA 유엔 산하기구로서 방사능 그리고 원자력 이런 문제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는 절대로 안전하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과 종북 세력과 MBC 같은 선동 언론기관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위험하다고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즉 어민들이, 수산업자가, 식당 주인들이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선동에 속는 사람 때문에.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줄이면은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속는 사람도 많지만은 속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보가 아니고 국회의원 그리고 기자들, 특히 MBC 같은 이런 못된 방송들,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속이는데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그런데 생활인들은 잘 안 속습니다. 열심히 이 세상을 사는 생활인들은 안 속습니다. 요사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가지고 막 선동해대는 이 민주당 종북 세력 선동 언론에 대항해서 어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생활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억울하다고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먹물 먹은 사람들보다는 눈물 먹고 사는 생활인들이 많습니다. 즉 생활인들은 잘 안 속는다는 거죠. 이게 황영웅 사태와 후쿠시마 처리수
사태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거의 매일 읽어드리는 이 민들레 모임의 아름다운 글, 때로는 강력한 글이 하나의 답이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뭉쳐야 합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선동을 분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어떻게 뭉칠 것이냐?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민들레 모임의 회원들이 매일 이 글을 올려주시는 것도 뭉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서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 가지고, 저도 방송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도 황영웅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 가서 전파 또는 설득하는 것, 이런 행동이 서로 이어질 때 선동의 힘도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들어온 댓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명을 남기지 않는 분인데요, 이렇게 쓰셨네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폭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크든 작든 학창시절에 발생하는 시기, 질투, 다툼을 일방적으로 학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린 모두가 학폭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일 겁니다. 사회는 계속 발전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게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왜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는지, 어떤 사람의 뒤를 캔다는 것, 어떤 사람의 과거를 캔다는 것은 참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 학폭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개념 정리를 합니다. 학폭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몰아붙이려면은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 학교에서 학생의 폭력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하다 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정학이라든지 또는 전학 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록이 없는 학폭은, 그것은 학폭에 넣으면 안 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주먹 다짐 정도로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폭로를 해야 됩니다. 황영웅을 실명으로 공격하면서 자신의 신분은 속이고 얼굴을 가리고 하는 그런 주장은 무시해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보도하면 안 됩니다. 아니, 황영웅을 실명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 얼굴을 숨긴다면은 이건 정정당당한 결투가 아니잖아요. 결투를 하려면은 똑같이 같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개념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건강하셔서 보기 좋습니다. 말씀 들어보니 참 문제가 많네요. 우리 영웅님 착하니 인기도 많죠. 그런데 저들은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인가 봐요. 영웅님은 승승장구하고 있죠. 인기 폭발하죠. 수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는 멋진 청년, 그리고 영혼입니다. 영웅님 이만하면 대성공했어요. 사랑하는 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놀아봅시다. 대한민국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선생님 존경합니다. 또 다른 분입니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순하게 생겼나요? 노래 들어보세요.
노래 실력도 최고지만 목소리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부드럽고 눈을 보면은 짠해서 눈물이 납니다. 영웅님의 착한 심성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심성은 보여줄 수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몇 달 동안 댓글 편지로 소통하다가 보니까 보이던 분이 안 보이시면 걱정이 되고 댓글 주시면 안심이 되고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로막힌 38선도 없는데 서로 애타하시는 심정 생각하면 영웅님도 마음 아프지만 팬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모여서 인내하시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이 안 속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안 속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속느냐? 가슴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 남 탓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무엇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속는데도 1등입니다. 금자씨입니다. 정말 그 교수라는 분, 교육자로서 자격 미달이네요. 이것은 제가 읽어드린 댓글 중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황영웅은 노래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한 이 반응입니다. 교육자는 모범생뿐 아니라 모범생이 아닌 다른 학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참된 교육을 시키는 게 올바른 교육자 아닐까요? 정말 한심한 교육자네요. 우리나라 교육계 미래가 걱정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녀 사냥당하고 억울하게 조용히 있는 황영웅을 학폭이라 단정하며 나서는 분 인성을 알만합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 중에 황영웅처럼 친구들과 치고받고 싸움 한번 하고 50만 원 벌금으로 끝난 사건을 빌미로 당신 아들이 지금 황영웅처럼 악행, 선동, 거짓, 언론에 짓밟혀서 훤히 트인 탄탄대로 꽃길을 못 가고 있다면 어떤 부모의 입장에서 어찌 생각할까 심히 궁금합니다. 모든 사실을 정확히 모르면 황영웅님 억울함에 마음 아파하는 수많은 엄마들의 마음까지 상처를 주지 말았으면 합니다. 황영웅을 학폭이라 믿고 글을 올린 분 참으로 잘났군요.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본인 생각대로 살 것이지 왜 여기 들어와 선한 마음을 가진 분들께 아픈 상처를 안겨줍니까? 거짓 선동 믿고 사는 당신이 더 안타까우니 본인의 삐뚤어진 생각을 본인 생각과 다른 분들께 길들이려 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이 선동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 또는 선동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안 넘어가는 정직한 사람을 가장 미워합니다. 거짓말에 안 넘어가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겁니다. 이게 음모론자들, 선동꾼들의 공통적인 이 악성입니다. 그러니까 선동은 또 선동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들통이 나면 화를 내면서 정직한 사람을 공격을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느냐 하면은 그 선동꾼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침묵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선동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선동에는 반드시 용감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YH란 분입니다. 우리 영웅님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쩜 이렇게 진심 어린 팬분들이 많으신지요. 조갑재 선생님, 우리 영웅님 잘 복귀하면 주옥 같은 이런 댓글 모아서 책을 만드시면은 어떨까요? 저는 나이가 68세인데 선생님이 글을 읽어주실 때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어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실 수 있는지요.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는 분은 정말 부럽고 감사드립니다. 민들레 회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찬사입니다. 저는 나이가 68세인데 선생님이 글을 읽어주실 때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감동으로 소름이 끼친다는 뜻입니다. 어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실 수 있는지요. 이것도 황영웅 덕분입니다. 함께란 분입니다. 정의로운 선생님, 댓글 내용을 반박하며 학폭 개념을 정확히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쓰신 분도 학폭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면 합니다. 비뚤어진 유튜브 말에 속아 잘못 판단을 하게 만들고 돈 벌기 위해 거짓 운동하는 유튜버들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내 자식, 내 가족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이 많으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동을 하고 선동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은 일종의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선동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 달라고 하면은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동을 하게 됩니다. 음모론을 퍼뜨리는 유튜버들 보면은 거짓말인 줄 알고 계속 방송을 해대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거짓말 하는 사람과 거기에 속는 사람, 음모론에 속는 사람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황영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선동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것은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면 돈이 된다 이겁니다. 돈이 된다. 이 점 아주 주의 깊게 볼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인데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속는데도 1등이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런 풍조가 계속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권도 거짓말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도 거짓말로 탄핵당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간첩도 사기꾼도 범죄자도 선동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겁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황영웅 사태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선동이 같은 맥락입니다. 감사합니다.